따지면 한 6, 7천 평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짓고 있는 게 일단 양파하고 상추, 수박, 그리고 옥수수, 고구마, 이제 쌀. 진짜 운이 나쁘면 상추 한 박스에 한 박스 4kg거든요. 그거 한 박스 따는데 한 30분, 1시간 걸려요. 근데 가격이 뭐 500원 나올 때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진짜 피와 땀을 흘린 그 대가를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저는 오른손잡이였고 오른손이 또 절단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심이 좀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끄러워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라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이충민이라고 합니다.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 사고긴 한데, 친구들하고 낚시도 하고 좀 재밌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친구가 차를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만취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대리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차에서 좀 잠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친구가 운전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서 절단이 된 거죠.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팔이 불편하고 계속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엎드려서 계셨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 선생님하고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뭐 딱히 정해놓은 꿈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좀 즐기고 살고 싶었는데. 좀 운동을 좋아하셨나요? 예, 집에 있을 때도 제가 좀 활발한 성격이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좀 자존심이 좀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끄러워지고. 근데 다행히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에서 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희 농사 일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사람들 만나면서 좀 나아지다가 중학교 후배가 있어요. 또 여기 진천 장애인 체육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형, 이거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딱 스노우보드를 권유를 하신 건가요? 그때? 아니에요. 그때는 육상을 먼저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상을 한 2년, 3년 정도 하다가 3명 이하가 되면 시범 종목이 되니까 메달을 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또 보드를 그냥 취미생활로 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스노보드가 있는데 왜 충북은 그게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에 다행히 한번 출전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더라고요. 전국 동계체전을 한번 나가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 감독님 신명수 감독님께서 저를 따라오셨어요. 선수로 할 생각이 없냐, 그렇게 해서 기회가 좀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나름 노력파?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런 생각으로 좀 하고요. 하나를 파면 그걸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타고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가 사실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냥 라이딩이나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저희 종목은 점프도 있고 장애물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공중에서도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팔로 타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 하지 선수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기술 동작 중에 알리라는 점프가 하나 있어요. 점프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거 하다가 밸런스를 잃고 그때 어깨 인대 파열이 돼서 가뜩이나 오른팔도 없는데 한 2달 정도를 왼팔을 쓰기가 힘들었어요. 레이싱 종목이다 보니까 스타트를 당겨야 되잖아요. 이게 한 손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제 팔에 좀 많이 무리가 오기 시작을 하고, 속도가 난 상황에서 점프를 뛰다 보니까 머리를 좀 잘 보호를 해야 돼요. 제가 요번에 베이징 갔을 때도 트레이닝 시간에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헬멧이 깨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희 종목이 제일 많이 다치는 부분은 어깨, 그리고 쇄골, 뇌진탕 이런 쪽으로 많이 와요. 동계가 끝나고 나면 한국에는 눈이 없잖아요. 저희가 설상처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포천 베어스타운에 이제 피스랩이라고 해서 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서핑으로 이제 밸런스 잡을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있고, 지금 하계 훈련 자체는 저희한테는 체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이제 크로스핏,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타고 있어요. 훈련이 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1년에 한 20일, 3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퇴사는 한 2, 3년 다녔죠. 다니다가 이게 너무 얼매여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와서 같이 농사를 짓자 권유를 하셔가지고 한 2년을 좀 고민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딱 시작하고 한 2년 만에 사고가 이렇게 나버렸네요. 선수 시작했을 때는 뭐 바로 대표팀이 된 게 아니라 신인팀에 소속이 돼서 시작을 한 거라서 그때는 훈련이 되게 짧아요. 그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라가서 훈련을 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다시 내려와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도 큰 변화는 사실 없어요. 근데 내가 또 다음 패럴림픽을 또 준비하면서 좀 완벽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훈련을 안 빠지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생업이 생업인지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감독님하고 좀 조율을 좀 많이 해서 하고 있어요. 같이 병행하는데 힘들진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일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규모는 지금 제 걸로만 봤을 때는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2,000평 정도고, 아버지 거랑 했을 때는 한 3,000평 정도인데, 3, 4,000평 정도인데, 따지면 한 6, 7,000평 정도 되는데, 농부로서의 고충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희한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이에요, 인력. 나 혼자서 이거를 다 맡아서 해야 되니까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게 된 건데, 방범대, 소방대 뭐 이런 봉사단체에서 주말에 이용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세요. 저희가 근데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일정도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좀 그나마 좀 충당은 할 수는 있죠. 제가 사실 이거 운동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두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 욕심이거든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은 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 딸들 너무 사랑하고,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미안하네요, 집사람한테.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게 지금 스노보드를 하면서 내가 금메달을 따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